또 사고가 터졌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가 삼선 중진 의원인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관련해서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완주 의원 사건은 2021년 연말에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4월 말경 우리 당 젠더신고센터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비대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확인했고 오늘 박완주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피해자께서 국민들께서 됐다고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사과는 이전에도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많았죠. 너무나. 2018년도로 기억합니다. 미투가 시작이 되니까 추미애 당시 대표가 우리가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정당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당시 우원식 원내대표가 뭐 하얀 장미를 들고 나타나고 그런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거돈 시장부터 안희정 시장, 안희정 지사, 오거돈 시장, 박원순 시장 연달아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 성 관련된 어떤 범죄와 연루돼서 낙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그때마다 사과를 했고 그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화하겠다. 그리고 피해자한테 사과한다. 물론 그 후에 피해 호소인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도 사과를 했어요. 2월 25일인가 2월 중순경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또다시 오거돈 시장과 안희정 지사, 뭐 박원순 시장 얘기를 하면서 진심으로 그때 제대로 못했다 사과한다. 근데 돌이켜봤더니 선거 때만 사실 사과를 한 거예요. 거의 선거를 앞두고 사과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은 어디로 간 거냐? 분명히 이것도 지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사과에 굉장히 잘못되고 빠진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자 대상은 있어요. 피해자와 국민한테 사과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무엇을 사과하는 거죠? 저는 그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게 왜 연말에 발생했는데 지금에서야 5월 달에 지금 제명을 하느냐. 그럼 당은 지금까지 뭘 했느냐. 이런 시스템은 지금까지 약속을 했는데 시스템 왜 가동 제대로 안 됐느냐. 여기에 대한 이 진상을 이야기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여전히 사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또 사고가 터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알고 보니까 지난해 12월 벌어진 일이었고 그렇죠. 지금 와서 이렇게 갑자기 나온 상황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성 관련 뭐 어떤 사건이나 범죄나 이런 거는요. 피해자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의 상황과 입장과 의견과 이런 걸 봐가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박완주 의원이 지금 문제가 된 게 전혀 관련 없는 사람과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한 사무실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입장과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근데 최근에 이제 최강욱 의원의 발언, 그 다음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터져 나오는데 이게 지방선거 를 생각하니 훨씬 심각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대처를 한 거 아닌가. 지방선거 이후로는 늦출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최강욱 의원 그 건 후에 그 민주당의 보좌진들이 좀 약간 불만들이 좀 많이 좀 약간 터져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게 통제가 좀 약간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당에서 처리 안 하고 외부로 이게 터져 나가거나 그러면 더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빠르게 징계하고 사과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훨씬 그 바른 그 판단이죠. 근데 저는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요. 이거는 반성을 하려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반성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뭘 못해서 이게
다시 터졌다. 응?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더 재발되지 않게 어떤 노력을 더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안희정 지사를 제명할 때만 해도 굉장히 강한 제재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 온전주의적 발언이 막 나오고 그러는 거를 또 방치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한 징계가 있었을 때 이거와 관련된 온정주의 발언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일벌백계 하겠다든가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네.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정치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 윤리특위 재수 없는 제명이다,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쯤 되면 더불어 N번방이다. 예,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국민들은 당혹해할 수밖에 없어요. 2차 가해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밝혀지겠습니까? 2차 가해라는 건 이거예요.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고 피해자가 특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어떤 과정이 공유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가해자가 어떠한 이 수준의 성 비위 사건을 했는지는 공유돼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어떤 이 제재 조치를 했을 때 납득이 되죠. 근데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제명했다? 이렇게 되면 도리어 제명 이상의 무엇인가를 우리 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을 덮으려고 하느냐? 이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가해자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게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돌이켜봤더니 이건 뭐가 문제냐면 이거예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의원 면직을 시켰더라고요. 즉 피해자는 사과를 못 받았대요. 네. 사과를 못 받고 그 다음에 알고 봤더니 갑자기 국회에서 연락이 안 돼 문자로 당신 스스로 그만둔다고 한다며라는 문자가 온 거예요. 너무 놀랐죠? 나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근데 보니까 지금 박 의원이 의원 면직, 그러니까 본인이 면직하겠다, 그만두겠다라는 걸 제3자 대리 서명을 통해서 넣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너무 놀랐던 게 자기는 사과도 일단 몇 개월 동안 받지도 못했는데 아예 이 직장까지도 강제로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민주당은 계속 주장했던 게 사건이 터졌을 때 매뉴얼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떻게 해라. 근데 그게 안 지켜진 거예요. 지켜지지 않았어요. 사과도 안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있는데 6개월 후에 제명했다. 우리 최선을 다했다라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예. 일단 3선의 중진 의원이고 민주당에서 정책위 의장을 또 맡았던 굉장히 묵직한 또 의원의 성비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또 박 전 비대위원장의 날카로운 비판에 대해서 또 민주당 일부 지지층에서는 아니 선거 앞두고 자꾸 그렇게 사과하면 선거가 어떻게 되겠냐 또 이렇게 비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일부 강성 지지층이신 것 같고요. 그거는 어떤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 사회가 돌아가는 어떤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은 굉장히 제가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마음을 그 공인들이 따라갈 수는 없다. 그걸 따라가는 순간 뭐 사회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 이게 사회의 예측 가능성인데 이게 사라지면은 뭐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런 법적 책임은 만인에게 평등할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책임, 도덕적 책임은요 권력에 비례해서 지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비난은. 왜냐하면 권력이 굉장히 크면 그걸 가릴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리고 그게 가려져서 넘어갔을 때 더 큰 비위로 번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국민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법적인 책임이야 만인에게 평등하겠지만 그분이 져야 되는 개인적인 도덕적 책임 이건 훨씬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심도 봐야겠지만 지금 당내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보좌진들도 지금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나선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최강욱 의원의 그 발언이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보좌진들이 더 이상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보좌진의 어떤 피해거든요. 이건 지금 나오는 모든 사례들이 보좌진이야말로 사실은 정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비정규직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의원이 직권면직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이유도 별로 없이. 그러면 한 달 내로
한 달 딱 한 달 되는 시점에서 그냥 자기 직장을 잃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 집단은 언제나 아 그래 나의 어떤 안위라든지 혹은 내 조직을 지켜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이 팽배합니다. 그게 드러난 게 김원희 의원 사건이에요. 예. 김원희 의원도 역시 보좌관이 그 성 관련된 일이 예.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 털어놨던 이 얘기를 털어놨던 조직 속에 한 그 동료가 여우 동료가 전화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배신했다고. 근데 이 자신의 어떤 피해를 이야기했는데 그걸 배신했다고 하는 그런 그 조직 논리가 지금 이 국회 내에서는 상존해 있다라는 예. 겁니다. 어쨌든 지방선거 지금 19일 정도 남았는데 민주당이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박안조 의원 일도 그렇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 보니까 더 큰 성비 사건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이제 민보협에서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도 그걸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툭 던져놓듯이 얘기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 그런 게 있다면 바로 행동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뭐 없는데 만약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라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요, 감춰서도 안 되고 감춰질 수도 없고, 예. 그리고 이런 것을 뭐 기교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저는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조금 어떻게 해서 막아보려고 그런다. 아까 뭐 강성 지지층 얘기한 것처럼 선거만 잘 치르려고 한다. 예를 들어 선거 직전에 다른 데서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더 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박 전 비대위원장이 고통스럽다는 이제 표현까지 썼는데 지도부가 어떻게 좀 풀어 나갈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이종근, 김상일 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